저는 작년에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을 흉내낸다면서 정원 한 켠을 그라스와 수꾼초 위주로 꾸며 보았었는데요. 자연주의 정원의 거장인 피트 아우돌프가 직접 디자인한 정원이 울산에 있고 식재를 하고 식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시기라 거장의 터치는 어떠할까 느껴보고 싶어 다녀왔었는데요.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넓은 평지 부지에 펼쳐진 정원은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 세련되고 샤방하고 우아할까. 정원 속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의 선율이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식재된 식물 하나하나 고급스럽고 독특하게 느껴졌었는데 그 식물들의 전체적인 조화가 탄성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심겨진 면적에 비해서 식물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각각의 식물들의 매력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배치와 색 조합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거장의 터치이구나 느꼈습니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심을 것이 아니라 식물 각각의 특성과 매력을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 싶었습니다. 정원을 돌아보는 사이에 군데군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식물이나 아예 죽어버려서 비어있는 공간도 꽤 많이 보였었는데요. 일부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물이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넘어온 식물들이라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을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심겨져서 피해가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까웠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기후가 다른 유럽의 아름다운 식물들이 우리나라의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을 견디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수꾼 살비아 종류는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에서 뿐만 아니라 가드너라면 누구나 아주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키가 크지 않으면서 수직으로 솟은 모습이 참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여름꽃이라고 하는데 제 정원에서는 봄부터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아주 뽀송뽀송 예쁘게 잘 자라주지만 여름철에 과습해지면 꽃이나 잎이나 금세 꾀지지하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한창 피어날 때 아름다운 모습에 이런저런 좀 더 강인할 것 같은 살비아 종류를 도전해 보아도 초여름 이후로는 다시 예쁜 모습을 보기 힘들고 장마철이 지나면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재작년부터 수꾼 살비아 대신 살비아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도 좀 더 야생적인 느낌인 바지를 화단 여기저기에 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텃밭에 심었었는데 잎의 색이나 씨송이의 느낌이 예뻐서 꽃밭에도 활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잎과 꽃송이의 색이 각각 다른 스위트 바질, 타이 바질, 오팔 바질 세 가지를 심어보았었는데 건조에도 강하고 장마철에도 아주 강인하더라고요. 바질은 모종을 심어서 어느 정도 크면 줄기가 목질화가 되는데 그래서인지 쓰러짐이 거의 없고 아주 짱짱하게 잘 자랐습니다. 바질은 먹을 수도 있고 향이 정말 좋고 서리가 올 때까지 오래오래 꽃을 피우고 겨울에 마른 모습도 나름 운치가 있어서 정원에 정말 괜찮은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송이가 보랏빛이 도는 타이 바질과 잎이 보랏빛인 오팔 바질, 푸른색 꽃을 피우는 블루 세이지와 그라스류를 같이 어울려 심어서 블루 정원을 한켠에 만들어봐도 예쁠 것 같아요. 블루 세이지도 가지가 목질화가 되어서 장마에 잘 견딥니다. 천일홍은 우리가 흔하게 심는 일년초 중에 하나인데요. 건조에 아주 강해서 너무 밀식해서 심지 않고 적당히 척박하게 키우면 아주 짱짱하게 자라서 장마철에도 강한 바람에도 큰 무리 없이 잘 자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천일홍이 별로 예쁘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나라 폭염과 폭우에도 아주 강한 데다가 동글동글한 꽃송이가 보면 볼수록 상큼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천일홍의 동그란 꽃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자연주의 정원에서처럼 뒤에 그라스 같은 배경이 되는 식물을 배치해주면 천일홍의 매력을 훨씬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자칫 약간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보완해서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다른 컬러에 비해서 목이 길게 자라는 붉은색 천일홍을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붉은색 천일홍과 털수염풀이나 화이트 뮬리, 꽃구령 등의 그라스와 조화를 시켜서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조화가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연주의 정원에 심겨진 에키네시아가 정말 예뻤습니다. 팔리다 에키네시아와 홀라댄서, 테네시 에키네시아 등이 있었는데 그라스와도 정말 잘 어울리고 색감이나 느낌이 우리가 흔하게 키우는 분홍 홑 에키네시아와는 달리 아주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 정원에서 팔리다 에키네시아와 홀라댄서를 키워보니 장마철을 잘 견디지 못하고 일부는 녹아버리더라고요. 키가 커서 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핑크 홑 에키네시아는 쓰러짐도 없고 예쁘기는 하지만 너무 번식이 잘 돼서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요. 장마철을 정말 잘 견디고 아름다운 에키네시아라 대체 식물로 키가 작은 파우아우나 번식이 좀 덜 되는 화이트 계열의 에키네시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는 꽃이 정말 예쁘고 강인한데 화이트 색상이라 정원을 더 차분하면서도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울산 자연주의 정원에서 본 그라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스코파리움 하하통카라는 품종이었습니다. 연두빛의 가늘고 긴 잎 표면에 잔털 같은 하얀 털이 있는데 빛을 받으면 신비한 은빛으로 반짝거려서 아주 오묘하게 보이면서도 독특하고 예뻤었는데요. 정말 예뻐서 바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울산 자연주의 정원의 대부분의 외국 유입 식물들처럼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외국의 예쁜 식물들은 구하기 어렵거나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거나 너무 비싸거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연주의 정원 스타일을 만든다면서 많이 사용한 그라스 종류에는 털수염풀과 감동사초가 있는데요. 둘 다 구하기 쉽고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는 그라스인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본 하하통카처럼 신비롭고 독특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키도 크지 않아서 개인 작은 정원에서 부담 없이 활용하기에 좋은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들 키우고 계신 식물이지만 저는 작년에 처음 접해 보았는데요. 탈수염풀은 월동 온도가 영하 18도 정도라 추운 봉화에서는 월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심지 않았다가 그라스 중에서 털수염풀만큼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식물은 없는 것 같아서 심어보았습니다. 심어보니 매년 모종을 사서 심고 싶을 만큼 정말 대체에 불과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빠짐이 좋은 곳에 심는다면 장마철에도 잘 견디고 원래 하늘하늘한 아이여서 비를 맞아 좀 처져도 물기가 마르면 다시 하늘하늘 원상태로 되돌아오고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봄에 구입해서 심으면 겨울까지도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초는 털수염풀과 같이 심으면 훨씬 더 예뻐 보이게 되는 아주 신통방통한 그라스입니다. 감동사초는 어떤 환경이든 순둥순둥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 약간 습한 곳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도 좋더라고요. 씨앗이 날려서 번식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봄에 꽃이 피면 저는 바로 꽃을 잘라주려고 합니다. 꽃이 없는 그냥 초록색의 잎만으로도 충분히 싱그럽고 예쁜 모습입니다. 감동사초도 털수염풀처럼 다른 식물의 배경이 되어주는 식물이라 느낌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주면 정원이 훨씬 여유롭고 예뻐지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정원에 사용하면 키우기도 쉽고 정원의 분위기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친숙하고 잘 알고 계신 식물이라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식물들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혹독하게 변해가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가드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지 어떤지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예쁘다고 유행한다고 무작정 심기보다는 이미 키우고 있거나 흔하다고 대충 생각했던 식물들을 재발견해서 제 나름의 해석대로 배치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잡다하게 복잡하게 마구잡이로 심었던 식물들 뺄 것은 빼고 재배치하고
비올 곳은 비우면서 욕심을 버리고 좀 가볍게 가드닝을 해보려고요.